경력 50주년을 맞은 중화 요리의 대부입니다. 우리 여경래 셰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중류를 50년째 하고 있는 여경래라 합니다. 야 아니 진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50주년. 야, 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유, 그동안 또 고생도 많으셨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맡고 계신 일이 엄청 많아요. 예, 이제 호텔 중식당 총괄 셰프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만 세계 중식업 연합회 부회장님, 한국 중식 요리 협회 회장님, 137년 전통의 글로벌 소스 브랜드 고문, 중국 그랜드마스터 셰프, 중국 요리 100대 명인. 이거 뭐 그냥 경력 쓰면은 저희 그냥 족자로 그냥 쭉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야, 이거 뭐 뭐 엄청나시네요. 아니 어쨌든 셰프님이 이제 50년 올해 맞이하셨다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중식에 좀 첫 발을 내디딘 그날 생생히 좀 기억을 하신다고요. 네, 1975년 8월 11일. 8월 11일. 8월 11일 날 입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15살, 16살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그런 포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숙기도 없었고 어머니가 중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너는 가서 기술 배우라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그 기술 배우라는 말이 구체적인 걸 몰랐고요. 거기 가서 일을 할 때도 눈치도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집이라는 말도 좀 되게 생소했고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짜장면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 정도였었는데 그 후에 이제 알게 됐지만 이게 진짜 문외 한에 들어가가지고 세월이 흘러갔고 그런 상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차일피일처럼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여경래 셰프님께서 갑자기 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게 이제 뭐 집안의 어떤 또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해서 이제 들어간 게 이 당시에 그 중국집인 거죠. 네, 중국집. 근데 사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 같은데 목격해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들은 그때 한 5살 정도 됐으니까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추 농사를 하는데 이걸 팔아 가지고 시내에 가서 극장을 식구들끼리 같이 간다고 해갖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를 차에 먼저 싣고 아버지는 또 다시 건너가서 이제 부추를 차에다 실으려고 하는 중에 차가 와서 부딪혀갖고 내가 그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아버지 죽어서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걸 직접 목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뇌리 속에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묻혀가지고 이제 제가 아들이니까 그거다 흙을 뿌리는 그 기억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오래전이지만 그건 평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집의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뭐 중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아직 어리잖아요. 네, 키만 좀 훌쩍 큰 것 같고요. 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왜냐면 나는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생각한 거죠.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다음에 또 하필이면 간 집이 여자 동창네 집이더라고. 근데 걔가 학교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 갔다 올 때 그런 느낌들. 나도 저렇게 책가방 매면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하는 부러움도 있었고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약간 서럽긴 했지만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옛날에는 술 먹고 기름 뿌리고 싸면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진짜 무섭지. 그런 데서 나를 이 세상에 구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속된 말에 절망 혹은 자포자기하면서 절망이라는 그 개념이 생기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끄이끄이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미래로 봤었을 때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갖고 있던 생각 중에 이게 어쩌면 나의 천직이 될지 모른다. 운명적인 요소도 거기서 만에 스스로 겪은 거죠. 이게 좀 그 중식 주방이 아무래도 좀 이제 위계 질서도 굉장히 좀 확실하고
이제 과정이 또 굉장히 좀 혹독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네.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어떤 셰프가 하는 음식을 좀 옆에 보고 있으면 그분은 봐서 눈치가 챈 거죠. 야 경래야 가서 창고 가서 양파를 갖고 와, 뭘 갖고 와, 뭘 갖고 와 이렇게 하다 보면 갔다 오는 사이에 벌써 끝난 거죠. 옛날에는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내 비법을 노하우와 비법을 레시피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 저 키우는 제자지만 이게 때가 돼야 이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는 이렇게 뭔가를 좀 어깨 너머로 배우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요때에 이 와중에 선뜻 비법 노트를 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뭐 이렇게 그분의 아버지가 저의 수양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처음에 한 거는 주면서 이걸 적으라고. 지금에 뭐 이렇게 카피를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덕분에 한자로 돼 있는 거라서 글자도 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이게 나의 그- 비법이. 살짝 저희가 열어봐도 될까요, 셰프님? 아이 그럼요. 아니 이거 수가 없군요 우리가. 이거 다 뭐 한자로 돼 있네요. 네, 한자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영국 대사관, 여기는 독일 대사관 이런 식으로 VIP들이 오면은 이제 이 국무총리들 이런 것들이 어떤 코스로 이제 네, 요걸 이제 나갔는지 이거를 다 써놓으셨네요. 그때는 그런 것들도 노하우기 때문에 어떤 메뉴로 구성하는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노하우구나. 그렇죠. 메뉴 구성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옛날엔 지금에 이제 인터넷이든 요리책을 네.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나오면 신문이라도 스크랩해갖고 이렇게 이거 다 그리신 거야, 그리신 거.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네요. 나 이런 사람이지롱. 고차원적인 이거 그런 뭐 것들. 닭이 거의 뭐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카빙의 순서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보더라고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야하. 냉채도 봉황처럼 만들고 날개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린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색칠 같은 거 하면 재미있겠다 그래갖고 색칠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걸 다 그림으로 이렇게. 와, 요? 아니 그 저 새벽 3, 4시까지 요거 이제 저 필사를 하고 요걸 또 공부를 하고 익히고 동생분이 같이 이 당시에 일했는데 홀에서 의자를 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영업 준비를 하시고 예. 그때 당시에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잠도 거기서 자고 숙소가 밥도, 있으니까, 예. 숙식을 제공해 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거 맨날 밤에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예, 혼자 맨날 3, 4시까지 적다가 막 쌍코피도 난 적도 있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엔 동생을 또 같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10대를 지나서 20대 이제 경력이 꼽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월급이 6,000원이셨는데 그 당시에 75년도 때 그렇죠. 입문했을 때 100배 많아져서 60만 원에 월급을 받고 22살에 호텔 중식당으로 스카웃이 되셨대요. 이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을 받고 이 호텔 중식당에 스카웃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주방에 뭐 한 20명 정도 되는 데서도 제가 서열 2위니까 나이는 대도 약관이지만 빨리 배운 거죠. 사실 그 15살에 어떻게 보면 이 중식계에 입문을 하셨으니까 그 22살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를 봤어요. 맞아요. 중식 쪽에는 이제 4대 문파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네. 예, 요게 이제 그 스승을 따르는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아서원파, 홍보석파, 호화대반전파, 팔선파. 요거 저 유명한 그렇죠. 그 중식당들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그 여경래 셰프님을 홍보석파다 이렇게 조금 부르신다고 해요. 네. 요 홍보석 출신의 그 셰프님이 왕충냥 샤브님.
네네. 근데 왕춘량 사부님은 당대 최고 셰프 중에 하나라서 칼판 출신 주방장이거든요. 칼판 출신. 네, 칼판 지금은 다 후라이팬이 다 주방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되게 지향을 했었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전문 용어, 업계 전문 용어 이제 칼판. 중식에는 이제 식재료 다듬고 써는 이제 칼판. 면과 만두를 다루는 면판. 면판. 모든 재료를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볶는 불판, 프라이팬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서 중식을 소개하는데 막 파이어 불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중식은 사실 칼판도 중식의 한 부분이긴 하는데 후라이팬에서 음식 만드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후라이팬 하는 거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거 후라이팬 하는 사람들은 전표가 들어오면 칼판에 쓰러지면 그냥 그것만 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칼판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 거. 그야말로 칼로서 모든 재료 손질하거나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재료 관리부터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칼판의 시대는 끝났다 해갖고 나도 후라이팬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이제 후라이팬 쪽으로 올라가서 일을 했죠. 사실 이제 칼로 막 다닥하면 와 이러지만 불로 이제 탁 넣고 싹 하는 순간 우와 이러니까 함성이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시절 셰프님 별명이 전설의 칼잡이였대요. 그러니까 칼을 정말 잘 써가지고. 아까 예. 그 노트에만 봐도 카빙 같은 거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과장돼 있는 것 같아갖고 어쨌든 간에 소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재주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짜장 4개를 먼저 잡아야지. 모양을 내고 긁어서 파내고 또 모양을 만들고 파내는 거야. 하는 방법만 알면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고 참을성만 있고. 이런 칼도 20년 쓴 거예요. 20년이요? 와. 모자 새우는 새우에다가 등을 갈라고 다져갖고 간에 집어넣으면 육즙이 딱 터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맛은 되게 좋습니다. 우리들이 하면서도 자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셰프님도 저 댁에서 짜장면 배달 좀 가끔 시켜 드신다고요? 네,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의 해준 밥이 맛있다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차 또 운전하고 그렇죠. 우리도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런 적도 있는 거죠. 그 짜장면 배달시키는 어느 순간에 제보다 동생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이거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거 찍었는데 올렸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사진. 셰프도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먹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또 뒤를 이어서 지금 셰프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좀 아버님께 셰프가 되겠다고 했을 때 좀 아버님이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이제 저는 그냥 셰프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이제 뭔가 혼날 일이 있어가지고 셰프가 되겠다고 했는데 근데 셰프님 반대는 안 하시고 그럼 이렇게 혼날 일이 있어서 셰프가 되겠다고 했다고요? 네, 이제 제가 학교를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고 학교를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만뒀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직접 말 못하니까 알겠다고 그냥 일단 안 혼나려고 그날 밤에 제가 자는 척을 했어요. 퇴근하시고 들어오는 일단은 문 다른 쪽이 닫혀서 최고야. 자는 척을 했는데 조용히 제 방 오시더니 제 무릎 쪽에 앉으시더니 앉으면 일어나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그냥 자는 척해 저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불 켜고 저 일어났죠 이렇게 앉았어. 네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요리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셰프님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셰프님이 저를 아침에 깨우더라고요. 한 6시인가 7시쯤에. 오늘부터 출근해야 된다고 해서. 와. 갑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졌던 말이 내 지금 인생의 길이 됐네요. 거기에 주방장님까지 되셨어요. 이야, 이거 참 인생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뭘 처음 하셨어요? 아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 그럼 원래 뜻이 있는 줄 아셨어요? 충격받았네.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는 즐겁게 그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우울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 하면 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음식 만들다 말고 하하 그럼 이게 왜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심정이 좋아야지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상태의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 음식을 만들 때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